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자동차 산업을 맡고 있는 송선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체들 1분기 실적 리뷰와 함께 향후 자동차 업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완성차랑 부품 회사들이 조금 실적이 갈렸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믹스 개선 효과가 나오면서 양호한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일부 업체의 시장 기대치가 높아서 다소 하회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품 회사들은 똑같이 믹스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그리고 운송비 증가 등으로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했습니다. 기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분기 매출액은 8%, 영업이익은 92%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1.66조 원이 나왔습니다. 환율 하락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은 판매 증가와 믹스 개선 효과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믹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네시스 럭셔리차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UV 비중은 1.4%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덕분으로 자동차 부분은 11% 증가를 했고요. 금융 부분은 3%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 매출액이 12% 감소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분의 선전에 기반해서 전체 외형은 8%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7,900억이 증가한 1.66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익률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6%를 기록을 했지만은 자동차가 4.8, 금융이 12.4, 그리고 기타 부분이 5.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환율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은 믹스 개선 효과와 물량 증가 효과가 전체 이익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거는 금융 부분이 3천억 이상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전체 영업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는 매출액은 14%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4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1.08조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5%를 기록을 하면서 현대차보다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믹스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 SUV 비중이 59.7%까지 올라갔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 ASP가 상승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수 쪽 ASP가 11%, 수출 ASP가 18%가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전체 외형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300억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환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은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 효과가 상쇄를 했고요. 특히 믹스 개선 효과가 거의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익 증가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좀 높았습니다. 1.18조 원이 시장 기대치였는데 이거 대비로는 하회를 해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기말 환율 상승에 따른 판매 보증 충당금 증가와 일시적으로 북미양 선적 재고가 부진한 여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2분기에 해소되거나 오히려 2분기 실적에 플러스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품 회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품 회사들 중에서 현대모비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모비스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36%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으로는 4,90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완성차들이 생산이 늘어나면서 물량 증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완성차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가 차종의 판매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도 ASP 상승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 조립과 부품 제조가 각각 20%, 10%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전동화 매출은 완성차의 친환경차 생산이 73% 증가한 것에 힘입어서 64% 성장을 하면서 여전히 고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AS 매출액은 아쉽게도 1% 감소를 했습니다. 환율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상치보다는 감소폭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0%를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모듈과
그 AS 부분이 각각 0.7%, 23.3%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 좀 낮았습니다. 일단 해운과 항공 비용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환율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모듈 부분 위주로 이익률이 예상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연으로 현대모비스는 시장 기대치였던 6천억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는 매출액은 13%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8%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8% 감소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년도 1분기에 일회성으로 통상임금 환입에 관련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470%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470%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5%로 여전히 낮다라는 점에서 그 증가율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형 성장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전년도의 기저가 낮았다라는 점, 그리고 전년 3분기부터 중국의 산동법인이 기존의 지분법 법인에서 연결법인으로 바뀌면서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에 기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듈 조립과 핵심 부품이 각각 10%, 16%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계 매출액은 5% 감소를 하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를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 부품은 2.5%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반면에 기계 부분은 마이너스 8.6%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계 매출액이 축소된 여파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역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양호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8%, 영업이익은 7%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은 2,09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 3개 부분을 조금 나눠서 보면은 물류가 18% 증가를 했습니다. 유통도 8%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해운 부분은 11%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물류 쪽에서는 완성차의 생산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내 물류가 14%, 해외 물류가 19%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해운 매출액은 11%가 감소를 했지만은 크게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해상 운송이 물동량으로는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환율 효과 때문에 6%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벌크 부분은 23%가 감소를 했지만은 이거는 저수익 스파 물량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유통 중에서는 CKD 매출액이 11% 증가를 했습니다. 중고차 경매 매출액도 33% 증가를 하면서 양호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통 부분이 16% 감소를 했지만은 이거는 저수익 비철 트레이딩 부분을 축소한 여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완성차의 생산 판매 증가로 인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연관 산업인 물류라든가 완성차 해상 운송, CKD 부분이 모두 호조를 보였고요. 비계열 물량도 추가적으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경매 부분도 호조를 보이면서 외형 성장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4.1%로 전년 동기와 똑같았지만은 일부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 운송비 증가 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외형이 성장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그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종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주가 상승 요인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면서 완성차 위주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위주로 주가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평균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극심한 저평가 국면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후에 1월 달에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좀 부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생산 차질의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완성차 위주로 전체적으로 신차와 믹스 개선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연초 우려보다는 최근에 다소 상승한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완연한 저평가를 갖다가 해소한 국면에서는 결국은 성장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레벨업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변수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믹스 개선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냐, 두 번째로는 전기차 부분의 성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믹스 개선과 관련드리면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완성차들의 실적을 견인했던 거는 SUV와 제너시스 럭셔리 브랜드에 기반한 신차 효과 및 믹스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로 내수 위주로 발생을 했고요. 이런 SUV와 제너시스 사이클은 신차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2분기, 3분기가 피크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수의 견인력을 갖다가 만회할 만한, 계속 이끌어줄 만한 해외 쪽의 성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현대랑 기아는 이런 SUV랑 제너시스 모델을 미국에 투입을 하면서 이런 내수의 성과를 갖다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국 쪽에서의 SUV랑 제너시스의 판매 성과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향후 일부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전기차 부분의 성과 확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현대기아가 코나라든가 니로 쪽을 판매를 좋게 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EGMP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주행거리 이슈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진짜 이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이 전기차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4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가 EV6라는 모델을 7월 달에 출시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된 아이오닉 5랑 EV6의 판매가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때의 성과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회복에 대한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주가의 구조적인 상승은 향후에는 단순하게 이익 증가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은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쟁력을 확인하는 1차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EGMP를 기반으로 나온 모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EGMP 위에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컨텐츠, 서비스를 어떻게 접목하고 이를 과금하는지에 대한 2차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2023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현대차 그룹을 단순하게 제조 판매법인이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2차 밸류에이션 재평가 2023년부터 진행되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기는 조금 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1차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EV6랑 아이오닉 5가 판매가 진행되는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이전에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이 EGMP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점 매수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3사에 대해서만 투자견, 매수견을 드리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완성차 업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30만 5천 원, 기아 목표 주가 11만 원, 그리고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